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11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의 37번 문제 순서별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금 내 내용을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보시면서 살펴볼 마음가짐을 좀 갖고 그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 이제 literary works라고 하는 건 문학 작품을 가리키는 거죠. 문학 작품은 자, 일단 소재는 문학 작품에 대한 얘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문학 작품들은 한 다음에 by their nature라고 하는 건 그것의 본질상 뭐 본질적으로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의 본질적으로 그 문학 작품들의 본질적으로 얘들은요 suggest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 작품들이 주어가 되고 동사는 suggest가 됐는데 이 suggest란 단어가 제안하다 말고 암시하다, 시사하다 이런 뜻도 있죠.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암시하다라는 뜻을 좀 기억을 좀 해놓고 출발을 합시다. 암시를 한다. 자, rather than 뭐보다는 오히려 explain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암시를 한다. 자, 암시를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좀 독자로 하여금 한번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미콜론 찍고 좀 더 설명을 하기를 자, 이 문학 작품들은요 imply 한다. imply는 함축하다, 내포하다라는 뜻이죠. 함축하다. 그 다음에 또 뒤에 rather than 뭐보다는 오히려 이 state란 단어는 말하다입니다. 말하다, 진술하다. 그래서 막 진술을 하는 거, 그들의 주장들을 진술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 이제 boldly 그 다음에 directly라고 하는 건 뚜렷하게 이제 boldly는 뭐 굵게라고 하는 거니까 뚜렷하게 그리고 directly는 직접적으로 좀 직접적으로 자, 그럼 뚜렷하게 직접적으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함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글의 소재는 문학 작품에 관련되는 얘기예요. 문학 작품은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요. 이 글의 흐름에 대한 뭐 이제 도식화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키마하는 작업을 좀 해봅시다. 이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암시를 해준다라고 했어요. 암시한다. 그리고 조금 함축적이다. 내포한다라는 걸 쓴 거죠. 뭐보다는 오히려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라고 썼고요. 그 다음 밑에서 직접적으로 또 뭐 뚜렷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진술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 그럼 이제 특징은 문학 작품은 암시적이고 함축적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밑에 A부터 읽어볼게요. 자, what a text implies. 이 부분이 한 덩어리의 주어가 되죠. 그래서 이 what이라고 하는 것이 뭐 무엇이라는 말로 이제 보시면, text 어떤 글이라고 하는 것이 implies, 내포하고 있는 거, 함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 그러면 무엇을 어떤 텍스트가 함축하는지는 하면서 what절이 주어가 됩니다. 다시 한번 imply는 함축하다. 그래서 텍스트가 무엇을 함축하는지가 입니다. 그런 다음에 of 플러스 명사 형태를 쓰게 되면 얘는 형용사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굳이 바꾼다면 of 다음에 뒤에 이제 이렇게 명사가 나와 있는 부분을 바꾸자면 이 부분을 바꾸면 great는 이제 부사 형태로 바뀌고요. 그리고 뒤에 interesting 이라는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거죠. 형용사 형태로 이렇게. 그럼 종종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to us, 우리에게요. 뭐 일단 내용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텍스트가 무엇을 함축하는지는 자, 우리에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일단 조금 이제 어떤 텍스트에 관련된 얘기가 갑자기 나왔는데 그 텍스트에 대한 얘기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의 work 어떤 일이 있어요. 작업이 있는데 뭐 하려는 작업이냐면 figuring out the text implications. 여기까지 보면 figure out 이라고 하는 게 알아내다 라는 거죠. 알아내다, 이해하다. 그럼 알아내려는 그런 우리의 일인 거예요. 어떤 텍스트의 implication을 imply 단어에 대한 명사니까 함축이겠죠. 함축. 그럼 어떤 텍스트의 그런 함축을 알아내는 우리의 일은 얘가 이제 주어가 되고요. 동사는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시험을 합니다. 우리의 뭐를 시험하냐면 analytical powers. analytical이라고 한 단어는 분석하는 분석적인이죠. 그래서 분석적인 힘을 우리의 분석적인 힘을 테스트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읽은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ining를 썼습니다. 또 ing 참 많이 나왔었죠. 뭐뭐 함에 있어서 뭐뭐 할 때. 그럼 considering 고려함에 있어서 뭐를 고려할 때냐면 what a text suggests 어떤 텍스트가 suggest라는 단어가 이제 암시하다로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암시하는지 자, 이것을 고려함에 있어서 우리는요 gain 얻게 됩니다. 그리고 practice라고 하는 단어가 뭐 실행, 관습 이란 말로도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practice라는 단어가 기량, 스킬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좀 체크를 해둘게요. 그러면 어떤 기량을 얻게 됩니다. 뭐함에 있어서 뭐 할 때, 또 ing, 뭐뭐 함에 있어서 뭐뭐 할 때 계속 나오죠. 그 다음 make sense of라고 하는 게 이해하다의 뜻이죠. make sense of. make sense of, 이해하다. 그럼 텍스트를 이해함에 있어서 기량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빨리 정리를 해볼게요. 위에서부터 지금 보여지는 내용 전체를 한번 잡아봅시다. 문학작품은 본질적으로 암시를 합니다.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문학작품들은 함축합니다. 뭐 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주장을 말하는 것보다는 뚜렷하게 직접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말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함축적으로 표현을 한대요. 자, 그러면서 what a text implies 어떤 텍스트가 함축하고 있는 하여튼 그것이 있어요. 자, 무엇을 어떤 텍스트가 함축하는지는 종종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고 우리의 일이 있는데 어떤 텍스트의 함축을 알아내는 그러한 우리의 일이 여기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는 우리의 일이 시험을 합니다. 우리의 분석적인 힘을 분석하는 그런 힘을 시험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고려함에 있어서 뭘 고려하냐? What a text suggests. 어떤 텍스트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지 이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요 기량을 얻게 돼요. 텍스트들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의 기량을 얻게 됩니다. 자꾸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어떤 분석하는 어떤 기량 이런 걸 얻게 된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잠깐 멈춰놓고 본인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 잠깐 갖고 비있는 걸로 가볼게요. 자, 하지만 뭔가 상반되는 내용일 겁니다. 앞뒤가. 자, whatever란 말을 썼는데 whatever가 무엇이든지 이런 말로 이제 사용되는 말인데 뒤에 콤마까지 연결을 하면서 이제 양보의 부사절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whatever는요, no matter what으로 바꿀 수 있죠. no matter what. 양보의 부사절로 쓰이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no matter what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간에 proportion이라고 하는 건 비율이죠. 비율. 비율이 무엇이든 간에 뭐의 비율이냐? 자, works showing 어떤 작품의 showing이라고 하는 건 보여주기. 그리고 이제 to를 쓴 것도 주목을 해보면 to는요 우리의 vs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versus라고 표현하는 건데 뭐뭐 대 뭐뭐라고 할 때 그러니까 누구 대 보여주기 대 telling 말하는 거죠. 어떤 문학작품에 보여주기 대 말하는 것의 그 비율이 무엇이든 간에 근데 whatever절에는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여기 이제 proportion 다음에요. 여기 뒤쪽에 is라고 하는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번 더 어떤 작품에 보여주기 대 말하는 것의 비율이 무엇이든지 간에 there is 있습니다. 항상 something 뭔가가 있어요. 독자들이 interpret 해야 할 뭔가가 있습니다. 자, 이때 for 플러스 목적격은 뒤에 나오는 요 to 부정사에 대한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독자들이 해석을 해야 하는 무언가가 항상 있습니다. 자, 보여주는 것에 말하는 것의 비율이 무엇이든 간에 항상 독자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그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하려고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thus 그러므로 우리는요 물어봅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 질문을 물어보는데 What does the text suggest? 그 텍스트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죠. 그러면 그 텍스트는 무엇을 암시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As a way, 어떤 방식으로서. 뭐 하는 방식? To approach, 접근을 하는 방식인데 literally, 문학적인 interpretation, 문학적인 해석인 거죠. 문학적 해석을 접근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그리고 또 뭐로서? As a way, 어떤 방법으로서. 뭐 할 방법? 시작하는데 thinking about, 생각을 시작하는 거죠. 뭐에 대해 생각하는 걸 시작하냐? text implications. 그러면 그 텍스트의 함축에 대한 어떤 텍스트의 함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을 시작하는 방법으로서 그리고 문학작품에 대한 해석, 이거에 접근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야, 텍스트가 도대체 뭘 암시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거를 물어본다라는 거죠. 자, 텍스트에 대해서 물어본다? 라고 하면서 그 어떤 텍스트가 함축하는 것이 종종 흥미롭습니다. 라는 말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지, 함축하고 있는지, 이거 종종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텍스트의 함축에 대해서 알아내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분석하는 힘을 테스트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텍스트가 시사하고 있는 것을 갖다 고려를 할 때 우리는 어떤 텍스트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기량을 얻게 됩니다. 자연스럽죠. 그래서 B 다음에 A로 이제 이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C에 있는 순서에 대한 것도 찾아봐야 되겠는데, C에 있는 걸 보니까 이러한 broad, 넓은 generalization이라고 썼어요. 이러한 넓은 generalization이라고 하는 건 일반화를 가리키는 거죠. 일반화. 자, 이러한 폭넓은 넓은 그런 일반화는 한 다음에 여기 하지만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좀 넓은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요, does not mean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뭘 의미하지 않냐? 데디아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데디아의 내용을 보니까 works of literature, 문학 작품들이에요. 문학의 작품들. 자, 문학 작품들이 지금 문학 작품들이라고 쓰면서 뒤에 전명구가 앞에 있는 works를 꾸며주니까 이제 works가 이제 주어가 되죠. do not include,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래요. 뭐를? 직접적인 진술을, 그럼 직접적인 어떤 진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 얘기는 문학 작품도 어느 정도 진술을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문학 작품도 하지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학 작품도 진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글이 이제 등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 다시 위쪽으로 가서 보면 아까 위에서 언급하기를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보다는 함축적이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썼잖아요. 그러니 진술보다는 함축적이다. 그런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보면 하지만 이러한 폭넓은 일반화, 야, 문학 작품은 설명보다는 암시를 하고 직접적인 진술보다는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 이라고 하는 그러한 폭넓은 일반화는 의미하는 건 아니야. 문학 작품들이 직접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문학 작품도 어느 정도의 진술은 포함을 하고 있어 라는 걸로 이어지면 자연스럽겠죠. 자, 그래서 이제 C가 이제 첫 번째 내용으로 등장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epending on이라고 하는 건 뭐뭐에 따라 라는 말로 사용될 수 있죠. 뭐뭐에 따라. 그 뭐에 따라서냐? 자, when they were written, 언제 이때 they는 그 작품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작품들. 언제 그 작품들이 쓰여졌는지, 그리고 by whom,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이것에 따라서 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depending on이라는 전치사 부분을 여기까지 딱 끊어놓으면 되겠죠. 다시 한번 언제 그 작품들이 쓰여졌는지,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이것에 따라서. 그 다음에 문학 작품들은요, may contain, 포함할지도 모릅니다. large amounts of direct telling, 많은 양의 직접적인 말하기, 직접적인 말하기도 포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작품들이 쓰여졌는지, 또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그것에 따라서 문학 작품들이 많은 양의 직접적인 말하기를 포함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less를 썼습니다. less. 더 적은 양의 suggestion, 앞쪽에 나왔던 이제 암시를 가리키는 거죠. 암시. 더 적은 양의 암시와 그리고 implication, 이거 이제 함축이었습니다. 계속 이런 단어들을 좀 정리를 좀 해놓고, 더 적은 양의 암시와 함축, 이런 것을 포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전체적인 글에 대한 흐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주어져 있는 글에서 문학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설명보다는 암시야. 진술보다는 함축에 대한 게 더 많아. 근데 하지만 이러한 폭넓은 일반화를 시켜버리는 거, 야, 문학작품은 암시지 함축이지 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크게 일반화를 시켜버리는 것이 문학작품들이 직접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물론 포함할 수 있거든. 언제 그런 작품들이 쓰여졌는지, 그리고 누구에 의해 쓰여졌는지에 따라서 문학작품들이
많은 양의 직접적인 말하기를 포함할 수도 있고 더 적은 그런 양의 암시와 함축을 포함하기도 해. 근데 하지만 그 작품이 보여주는 것에 말하는 것의 그런 비율이 무엇이든 그래도 독자들이 좀 해석을 해봐야 될 뭔가가 있어. 그러니 우리는 질문을 요청을 하곤 하지. 야, 그 텍스트가 도대체 암시하는 게 뭐야? 자, 그게 문학 작품의 해석에 대한 어떤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그리고 어떤 텍스트에 대한 함축적인 것에 대해 생각하는 걸 시작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텍스트가 암시하는 게 뭐야? 라는 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어떤 텍스트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지, 함축하고 있는지 이것이 종종 굉장히 흥미로워, 우리에게는. 그러면서 우리의 작품이 있는데 어떤 텍스트에 대한 그 함축에 대해서 알아내는 우리의 그런 작업이 우리의 분석하는 힘을 갖다가 시험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텍스트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지 이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기량을 얻게 돼. 자, 순서 괜찮나요? 다시 한번 또 그렇게 CBA 순서로 맞춰놓고요. 한 번 더 다시 앞쪽에서부터 천천히 읽으시면서 흘러가는 흐름들을 좀 잡아서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지문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우리 37번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